네, 안녕하세요.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생각에는 빠르면 30분, 그리고 뭐 길어도 1시간 정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종목을 조금 볼까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한 30분에서, 길면 1시간 정도 간단하게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뭐, 궁금한 종목이나, 이게 종목 상담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종목을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보는지,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종목 상담은 아니고, 종목 이야기, 종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뭐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신가요? 따로, 뭐 제가 종목을 본 게 없어서. 일단은 채팅이나 올라오는 거 보고, 한송 네오텍이랑 아이비 김영이요? 네, 그거 한번 볼게요. 네. 이 아이비 김영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제가 올려드렸었던 건데, 어, 아비 김양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아, 일단은 이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 지금 아직은 월봉에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은 살아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네, 알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 저점에서 비교해서 봤을 때는 아직 300% 정도가 올라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긴 하지만, 예, 다른 종목에 비해서 뭐 1000% 이렇게 상승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직은 나쁘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쌍바닥 그렸죠.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갔죠. 이거 지저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저스로 보셔도, 여기서 보면 이렇게 요 눌림을 주고, 네, 요거 상승폭을 봤을 때 눌림을 주고 올라갔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한 파동이 이렇게 나왔다. 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박스를 그리고 있죠.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문제가 주봉으로 봐도 이 위에 매도세가 강하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밀고 있는 매도세가 강하죠. 네, 요거 한번 좀 살짝 수정하고 갈게요. 네, 약간 지저분한 것 같아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자리에서 지금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죠? 이 가격대가 5,000원에서 5,500원 사이, 이 사이에 지금 강한 매도세가 있다. 그럼 이게 앞에 뭐가 매물이 있어서 그런 거냐? 아무리 살펴봐도 앞에 매물이 없어요. 그죠? 매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보이는 저항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항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 수익을 이제 보고, 예, 수익을 보고 파는 사람들의 그 매도세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여기죠. 지금 여기서 지금 엎치락 뒤치락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 요 앞에 있는 흐름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보이시나요? 네. 요 앞에 있는 흐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다가 올라가겠지, 얘가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다가 올라가겠지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요거를 좀 바꿔볼게요. 네, 잘 보이고, 이제 20선을 보시면 20선이 이렇게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고, 여기서 살짝 한번 깼지만 그래도 옆으로 행보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이평들을 이렇게 모았죠. 이평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20선을 돌파해주면서 상승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예, 지저스 라인이죠. 지저스 라인인데, 여기 보이는 이런 저항이고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자리들, 예, 그런 자리들을 돌파를 해주면서 상승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저항 있죠. 저항. 이게 지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이 관점이 지금 차트 캔들의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냥 이 표면상에 여기 보이는 이 그냥 그림의
모습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영상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이 자리가 여기가 이제 X축이죠.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라고 보면 여기 X축은 뭐죠?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지지나 저항 때는 다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격. 그러니까 이 IB 김영이라는 종목이 갖고 있는 이 가격의 의미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요 모습을 보시고 이제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요 모습을 보고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20선을 지금 밑으로 깨고 있죠. 이렇게. 네. 여기도 20선을 밑으로 이렇게 깨고 있죠. 네. 이게 이렇게 반등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회복이 어디서 나오냐? 이 앞에 있었던 이런 의미가 있는 여기도 이제 지저스 라인인데요. 예, 의미가 있는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반등을 받아줘야 돼요. 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 반등을 받아줘야 되는 구간이 어디죠? 네, 제가 그려놨던 요 구간들이죠. 그냥 눈에 딱 봐도 요 구간에서는 뭔가 가격대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저항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지지와 저항이 발생됐다는 거는 누군가가 뭐 세력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개인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누군가를 딱 정하진 않아도 누군가가 이 가격대에는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 팔고가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밑으로 깨도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지지를 받아주는 거는 지지를 받아주느냐 지지가 반드시 나오냐 이거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지가 나온다가 아니라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 가격대를 지켜주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요거 그 급등신호 종목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선을 타야 돼요. 예, 20선을 타야 됩니다. 자, 이제 그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 앞에서도 제가 20선을 깨고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그 박스를 그리다가 올라갔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가 지켜줬던 곳이 의미가 있는 곳을 지켜주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20선을 깼어요. 깼지만 여기서 뭐가 나왔죠? 예, 요것도 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서 네, 요 갭을 이룬 시가 의미가 있는 곳이죠. 네, 요거는 만약에 잘 모르겠다면 제 영상 있어요. 영상 네, 그 영상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요 갭을 이룬 요 시가 요 사이에서 많이 싸우다가 시가를 딱 만들어주는 이 가격이죠. 중요한 가격이죠. 이 중요한 가격을 지지를 받아줬어요. 지지 받아주면서 이게 뭐죠? 네. 아무도 글을 남긴 사람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라키오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가 뭐죠? 뭐가 발생됐죠? 캔들? 네, 샛별형이죠. 샛별형. 샛별형이 뭐예요? 상승 방전형.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의미가 있는 곳에서 의미가 있는 캔들이 발생을 된 거죠. 그죠? 자,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가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가면서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20선을 돌파하는 자리예요. 그죠? 이 자리, 이 가격대 20선을 돌파하는 이 가격대에서 4,250원이라는 이 가격대 언저리에서 네, 샛별형 그죠? 네,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좀 피드백을 늦게 받나 보네요. 네네. 그래서 이 20선을 돌파해주는 이 가격대 여기서 지지가 한번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20선을 다시 한번 지켜주는지 흐름을 보셔야 돼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편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건 뭐예요? 가격대를 말씀드렸죠. 예, 그 가격대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20선을 돌파해주는 이 가격대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줬던 이 가격대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이 캔들 어때요? 거래량이 빵 터지고 음봉 나왔죠. 네. 시가 갭. 그러니까 여기를 이 저항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두드러 맞은 거예요. 누구한테 두드러 맞았을까요? 네,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 여기나 이 전에 샀던 사람들이 어이구 팔아야 돼 판 거예요. 네,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밀렸죠.
근데 거래량이 터져서 좀 걱정이죠. 요거는 제가 요거 보면은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때요? 네. 하락할 때 거래량보다 상승할 때 거래량이 훨씬 많죠. 그래서 아직 이 종목은 다 물량을 팔지 못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이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형태로 돌아가겠죠. 네. 이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한송네오텍. 네, 안녕하세요. 민들레님. 한송네오텍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종목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하락을 하면서 바닥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됐죠? 네. 지저스죠. 지저스 만들어주면서 상승으로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데 요거 혹시 어디서 본 거 기억 안 나시나요? 요거? 네, 요거 제가 최근에 영상도 많이 올려드리면서 그죠. 지저스. 지저스인데 어떤 지저스일까요? 뭐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지저스가 많이 발생을 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U 패턴. 네, U자 패턴으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지저스가 많이 발생을 할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U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전고를 보러 갈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고가 딱 여기 고점을 찍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요 언저리 한 2,500원에서 2,700원 사이를 보러 가지 않겠느냐 라는 관점입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기 이평들을 다 지지를 이쁘게 딱딱딱 받아주면서 상승으로 돌아갔죠. 네, 그리고 장기 이평을 보자. 장기 이평이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가고, 네, 거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U패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뭐죠? 요런 지저스. 네, 여기가 이제 다 지저스 라인들이죠. 네, 여기도 지저스고 이 위에도 있고, 네, 이런 데서 지지랑 저항을 받아주면서 상승으로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 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같이 보면 좋을 게 뭘까요? 네, 이런 추세 그리고 이렇게 채널 추세와 채널 함께 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종목 차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어떤 뉴스나 이슈 이런 것들은 일단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쌍바닥, 네, U자형 패턴, 그죠? 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한전산업.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 앞에 고점이 있어요. 그죠? 여기 앞에 고점이 있었고 여기 앞에도 고점이 있었고, 이 가격대가 어디냐? 17,000원 정도, 그 다음에 14,000원 정도. 자,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을 보시면 이것도 어디선가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그죠? 네, U자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거. 이거 완벽한 U자는 아닌데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듯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자, 주봉으로 보시면 더 잘 보일 텐데요. 자, 주봉으로 보셔도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U자 형태라고 우리가 보기보다도 이런 곳에서 지지저항이 많이 발생하면서 상승을 했던 종목이다. 그리고 이렇게 저점을 지켜주는 요 가격대가 여기 장기 이평을 돌파해내주는 의미가 있는 가격이 된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크게 상승을 연속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5주 동안 상승을 크게 보여줬죠. 그죠? 5주 동안 상승을 크게 보여줬고, 그러면은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대칭 이론으로 봤을 때는 5주가 상승을 했으니까 5주가 빠져줘야 돼요. 네, 5주가 빠져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개 정도, 네, 뭐 길면 2개 정도, 예, 그 정도인데 지금 한 개 반 뭐 그 정도 보고 있는데, 예, 그렇게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딱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5개가 올라가고 지금 4개가 빠졌으니까 지금 여기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요 가격대.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 딱 지금 10주선을 딱 딛고 올라섰죠. 네, 이쁘게 딱 딛고 올라섰습니다. 이거 일봉으로 다시 볼게요.
일봉으로 보시면 네, 요런 형태죠. 네, 여기를 지금 주봉상 여기 자리가 주봉상 10주선이 되는 자리예요. 10주선이 되는 자리를 이쁘게 딱 지지를 받아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 네, 파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는 이제 지글지글지글지글하는 한 파동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요 구간을. 네, 그리고 그게 또 한 파동이 이렇게 또 올라갔죠. 네, 이렇게 파동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형태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싸우다가 여기를 돌파해 주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그러면 어디가 되죠? 요 자리, 요 언저리가 강한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보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박스 형태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자리까지 이런 형태로 내려오면은 깰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자리에서 지켜주는지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20선이 이렇게 돌면서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야 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예. 여기서 이렇게 기다 보면 20선이 내려오겠죠. 그죠? 네. 여기서 기다 보면은 20선이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60선은 올라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이평들이 밀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자리를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를 지지한다라기보다도 요 언저리 가격대에서 싸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지금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A, B, C 파로 빠졌죠. 그죠? A, B, C, A, B, C로 빠졌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싸움을 벌여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싸움을 못 벌이고 그대로 빠진다 그러면 또 뭐죠? 예, 연장파가 나올 수가 있어요. D2파까지. 그러면 어디까지를 딱 지켜줘야 되냐면 이 자리를 깨버리면은 이 종목은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딱 지켜줘야 된다라는 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이거랑 비슷한 모양이 뭐가 있을까요? 웹스입니다. 웹스. 웹스도 이런 형태죠. 여기 지글지글 싸우던데 이런 자리를 딱 지켜줘야 된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형태가 요랑 비슷한 거예요. 20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네, 60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싸움을 벌여줄 가능성이 높다. 네, 그게 이제 아까 한전산업 요것도 비슷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IB 김영을 봤는데 20선 지지를 확인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죠? 근데 20선을 깨가지고 그게 궁금하셨던 거군요. 네네. 네, 20선 이렇게 딱 지켜주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 지금 요걸 살짝 깨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일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단기간으로 5%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이라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른 종목 더 궁금하신 거 있나요? 종목 몇 개 더 볼까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 있는 내용이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파인텍 서희건설 TYM 볼까요? 파인텍 그다음에 네, 뭐가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 이 세 종목을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아이고 TY 네, 이렇게 보면은 서희건설 파인텍 서희건설
TYM. 네, 킹메이커 2080님께서는 어떤 종목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 세 종목 중에. 자, 파인텍, 서희건설, TYM. 파인텍이요? 왜일까요? 효성 OMB요? 네, 잠시만요. 네, 아마 적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월봉상 이제 시세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 생각은 저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일단 요 세 종목을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딱 현재 위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단타로 볼 때랑 중장기 스윙이랑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게 더 좋아 보이냐 뭐 이런 그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딱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위치로 봤을 때는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는 파인텍이 조금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크게 상승을 했죠. 크게 한번 상승을 하고 여기서 쭉쭉쭉 내려왔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싸웠어요. 그죠? 여기서 싸웠다는 얘기는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매물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 매물 형성이 됐는데 한번 쭉 빠졌다가 옆으로 싹 올라오면서 옆으로 기었죠. 기고 한번 싹 뺐다가 다시 빵 하고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시가 개분봉이 만들어졌는데 이 시가 개분봉이 있는 위치를 보니까 어디에요? 매물이 있는 자리죠. 네, 매물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흐름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캔들이 발생한 의미가 뭐냐? 이게 죽을 캔들이 아니라면 이게 이제 죽는 캔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매물을 소화해내 주겠다라는 의지가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것도 비슷한 형태인데,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지만 좀 바라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자, 이게 음봉이죠. 이거랑 이거랑 같죠? 요 개념 이해되시나요? 네, 요 개념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시가를 기준으로 놓고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쭉 밑으로 뺐어요. 여기서 상승을 했다가 밑으로 쭉 뺐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이런 걸 비슷하다. 그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제 요런 거 말씀드린 거예요. 요런 거.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는 게 앞에 있었던 이런 매물을 소화해내주는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것일 수 있다. 라는 관점이에요. 매물을 소화해내주고 내가 계속 올린 마음이 있다고 하면 매물 소화해내준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죠.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올라갔는데 이 올라간 게 요 앞에 있는 매물을 소화해 주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요 자리가 어떤 자리죠? 요 자리가 지저스죠. 네, 이런 지저스를 돌파해 주고 네, 갭으로 뛰었다가 밑에서 다시 지지 받아줬죠. 그죠?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가 의미가 있는 자리가 맞다 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봐도 하락의 추세를 옆으로 돌리는 흐름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 고점을 넘어서 시세를 돌리면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파인텍이 뭐 단기적으로 봐도 장기적으로 봐도 더 좋은 흐름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그러냐면 서희건설은 지글지글지글지글하고 앞에 뭐가 많죠. 네, 뭐가 많아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 앞에 보이는 이런 자리, 네, 이렇게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세를 주면서 올라왔는데, 네, 합쳐놓으면 같다는 거. 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발생을 하지 않으면서도 올라왔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거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거래량이 없는데 주가를 올릴 수 있다 라는 거는 그만큼 장악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왜 그 파인텍보다 순위에서 이렇게 뒤로 밀렸냐, 네, 이 각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승 각도. 네,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까지는 상승 각도가 좋아요. 상승 각도가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죠? 여기서 고점이 자 요렇게 있다가 빵 하고 튀죠. 네, 여기도 지금 요렇게 있다가 빵 하고 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요 파동 보세요. 파동이 지금 보시기 어때요? 네, 여기를 이렇게 기점으로 놓고 보면 항상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면은 어때요? 거의 올라왔죠? 네, 목표치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눌릴 차례다 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눌릴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반드시 눌린다는 아니는데 눌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자리에서 지금 설설설설설 옆으로 기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왔다가 옆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돌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툭 꺾이죠. 이렇게. 네, 이런 흐름 많습니다. 분봉상에서도 이런 흐름 많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지금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서희건설은 아까 파인텍보다는 조금 후순위로 놔둔 거고요. 그 다음에 TYM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후순위로 뒀느냐, 간단합니다. 이유는 벌써 어때요? U패턴이 만들어졌죠. U패턴 만들면서 어때요? 여기에 이 지저스가 탁탁탁 잘 맞죠? 네. 이 지저스들이 딱딱딱 잘 맞게 만들어지면서 상승과 하락을 보이며 U패턴으로 어때요? 전고까지 이미 한번 쳤죠. 그래서 이 종목은 최소한 여기 이 고점을 돌파해내 주는지 흐름을 보면 좋습니다. 왜냐? 이 고점을 돌파하면 어때요? 다시 큰 U패턴 만들러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후순위로 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이게 확실하게 여기에서 바로 빵하고 돌파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림상 여기에서 바로 가는 것보다 여기에서 한번 눌리고 가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이쁘죠, 그림이. 그래서 순위를 일단 이렇게 나눴습니다.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월봉 파인텍 제가 봤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지금 이런 거래량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한번 빵 텄죠. 이런 거래량으로 어디를 했으면 좋겠냐면 여기를 3,000원을 만약에 돌파를 했다. 지금 이런 거래량으로 3,000원을 돌파를 했다. 이렇게 만약에 시세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베스트입니다. 이건 베스트예요. 그러면은 눌렸다가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아직은 전고를 못 찍었기 때문에 시세가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제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예,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런 형태죠. 예, 전고를 돌파를 해줘야 시세 분출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효성 OMB 한번 볼까요? 네,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네, 여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효성 OMB는 지금 종목이 어때요? 전체적으로 민들레님 보시기엔 어떤 것 같아요? 종목이 전체적으로. 네, 지금 적고 계시는 거죠? 네, 적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건 맞아요. 요건 아니고 요거까지.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겁니다. 아, 예, 적고 계시는군요. 앞 전고가 돌파된 상태라 여기가 네. 상태여서 그 다음에 또 뭘까 이제 더 적고 있는 그 이야기죠. 앞 전고가 돌파가 된 상태여서 점점점은 뒤가 더 뭐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하락 추세다. 아직은 하락 추세예요. 아직은 하락 추세다. 그 하락 추세라고 이제 여기에서 종목이 죽느냐? 그건 아니죠. 네. 하락 추세를 이겨내는 힘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 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보기 전에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던 게 뭐냐면 이게 아까 지글지글 하는 데서 IB김영이었나요? 예, 이 지글지글 하는 데서 버텨야 된다. 이거 못 버티면 내려올 수 있다. 그 말씀드렸었죠. IB김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기억을 잘못해서. 요게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네. 여기 상승했다가 여기서 이런 데서 버티지 못하니까 네. 상승의 초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네. 이 자리를 찍으러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깨지 않고 지켜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급등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 그거 말씀드린 거였어요. 아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종목을 이제 정해놓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가 보이면 예,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이고 또 잘 보이게.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얘가 어때요? 이평선의 역할이 지지저항도 있지만 추세를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때요?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하락 추세가 맞다. 라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민들레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앞에 보이는 이런 가격대 있죠. 여기도 지저스죠. 이런 지저스 저항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지지가 발생되는 이 가격대 10,000원 라운드 피겨가 있는 요 가격대 요 언저리에서 돌파가 나오고 지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하락 추세다. 하락 추세라서 이 하락 추세를 이겨내는 강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 여기 보면은 이 매물대 있습니다. 지금 이 매물대 어때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 매물대 어때요?
아직 소화를 못했죠? 자, 보시면 이 매물대가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자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를 소화해내주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소화해내주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소화해내주는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것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 올라오면서 어때요? 같은 자리에서 또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죠? 이 앞에 있었던 매물을 계속 소화해내주는 과정을 보여준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보이는 이 매물을 소화해내준 적이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주가의 위치는 어때요? 저항이 코앞에 있다.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찌르면, 안 찌른다는 게 아니고 찌르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찌르고 이 가능성보다 확률적으로 이 확률보다 이 확률이 더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어때요? 앞에 있는 저항을 한번 찔렀죠. 찌르고 나서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어디까지? 최소한 전 저항이 있는 데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가 한 20% 이상 열려있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 가운데 계속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지만 앞에 저항이 있어서 좀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을 수 있다. 네. 많이 피곤할 것이다. 올라도. 네. 그리고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아니죠. 이미 10,000원을 넘겼기 때문에, 네. 이미 10,000원을 넘겼기 때문에 좀 금액적인 부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자리는 잘 보신 게 맞아요. 이 자리 상승하고 내려왔다가 옆에서 기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네,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여기 싸우고 있는 중이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게, 왜냐면 자, 제가 왜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여기 얘는 어때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옆에서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네. 근데 얘는 어때요? 저항 찌르고 저항 찔렀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저항 찔렀죠. 근데 고점이 살짝 낮아져요. 그죠? 그 여기가 뭐가 돼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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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박스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큰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싼 거를 맞고 떨어진 자리죠. 그 파동상을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 되돌림 파동 한번 나온 다음에, 예, 죽던 종목을 끌어올린 형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 종목이 진짜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려면 이 자리를 넘겨야 돼요. 이 자리를 넘어가야, 넘어가도 어떻게 넘어가냐면 이렇게는 넘어가야 돼요. 꼬리 말고 몸통으로 최소한 이렇게라도 넘어가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만큼은 넘어가야, 아, 얘가 이제 방향을 위로 잡았나 보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도 현재 요거 나올 수 있어요. 예, 얘도 이거 나올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아직 있습니다. 네. 됐을까요? 네. 요런 파동 잘 보세요. 요런 파동 잘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올라왔는데 떨어졌는데 이렇게 또 원래는 이제 이렇게 죽어야죠. 근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이게 종목이 죽지 않고 자꾸 버틴다. 이렇게 버틴다. 그러면 그러면 또 자세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민들님 차트는 사실 자주 보고 많이 보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일단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내가 20선 지지하는 종목을 보겠다. 그러면은 20선 지지하는 종목들을 계속 찾아보세요. 20선 지지하는 종목을 찾겠다. 20선 지지하는 종목들만 계속 찾으면서 차트를 눈에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그런 종목을 찾았는데 그럼 이제 20선 지지하는 종목을 찾았어요. 그러면 지지하기 전에 뭔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있으면 뭐 20선 지지다. 혹은 뭐 241선 돌파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포인트 앞에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고 나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됐더라. 그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주 봐야 돼요. 많이 보고. 그러면은 거기 안에서 공통점이 생겨요. 근데 그 공통점은 보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큰 틀은 안 바뀌겠지만. 그게 만약 민들레님만의 어떤 포인트가 딱 그 공통점을 찾은 포인트가 되면 민들레님이 알고 있는 민들레님만의 매매 방법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효성 OMB 같은 경우는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 월봉으로 말씀드리자면 크게 상승 하락의 폭이 점점 어떻게 돼요? 둔화되죠. 그래서 아직은 하락 추세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게 삼각수렴의 형태로 지금 달려나가고 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려드리면 이게 지지장이 잘 보이시나요? 그죠? 제가 그려드리면 잘 보이죠? 네. 많이 그려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어느 정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매주 한 번씩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같이 이제 차트 보는 관점이나 그런 것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가면 더 좋겠죠? 네. 뭐 10년 전, 20년 전 뭐 상관없습니다. 네. 매집을 10년 동안 매집을 하는 차트도 있어요. 네, 물론 그 10년 동안은 이게 매집인지 잘 모르죠. 이게 매집인지 잘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매집이죠. 그러면 에이 뭐야 그러면은 다 지나고 난 거 갖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해? 그러니까 봐야죠. 왜 10년 동안 이렇게 횡보하고 왜 10년 동안 이렇게 보세요. 이런 자리 여기서 보면 9년에서 13년도까지 1, 2, 3, 4, 5년 5년 동안 이런 형태를 보이다가 여기도 이렇게 파동 보면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죠? 여기 탕탕 찌고 두 번 찌르고 탁 올랐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지금 둔화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살짝 기었어요. 기면서 어때요? 이런 하락 추세를 싹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죠. 근데 이탈하면서 어때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이 가격대를 지켜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그 다음에 얘가 거래량이 슬슬슬 들어오면서 어때요? 방향을 틀죠. 그러면
이 역배열되고 수렴하던 이평들이 어떻게 돼요? 정배열로 돌아서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에 대해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 정고를 돌파하면 뭐 확실하죠. 이런 데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다 먹는다라는 개념보다도 네, 이영관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요런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서 다른 종목에 매매할 때도 그때 얘도 이랬는데 하면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다 끝났는데 오셨네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매주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네, 그리고 뭐 이거 종목이나 이런 거 궁금하시면 카페에 계속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기회 될 때마다 제가 코멘트 남겨드리든가 혹은 뭐 영상으로 그걸로 이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같이 그렇게 차트 공부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매매 잘 하시고요. 네, 종가 매매 팁이요. 종가 매매 팁도 그러면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은 영상으로 올리든지 실시간으로 뭐 이야기하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